비트코인이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영상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후원 주신 고마우신 분들, 골방 철학자님, 윤혜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원 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모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대박 나시라고 응원의 춤을 추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조정 그리고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지금 현재 가격 88,666달러. 와, 가격이 내려가질 못합니다. 조금만 내려갈라 치면은 바로 사서 말아 올려주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자, 여러분, 만약에 몇 주 전에 제가 방송에서 비트코인 조만간에 8만 달러 뚫고 쭉 상승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면 과연 몇 분이나 제 말에 동의를 하셨을지. 이 꿈은 현실이 된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비트코인. 사실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88,663달러. 그리고 비트가 약간 수그러들자 알트가 더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더리움은 3,278달러 그리고 소라나는 213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도지는 여전히 쉬지도 않고 개발에 땀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미국의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발표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쭉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놀림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독일입니다. 비트코인 조기 매도로 최대 16억 달러를 손실 중에 있다라고 하고 반면에 각광을 받고 환호를 받는 국가는 엘살바도르. 들고 있는 비트의 가치가 일주일 사이에 1억 달러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남미에서 1억 달러면은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총 5,900여 개로 추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엘살바도르를 넘기는 비트를 보유하는 국가가 있죠. 얘네는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채굴해가지고 비트코인 12,568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어딥니까? 부탄. 대박입니다. 나라의 인생 역전 가지아, 부탄가스 가지아. 이렇게 정부 지도자들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운명은 좀 너무 오반가 어찌됐든지 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 짜오짱펑은 이야기하기를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비트코인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다.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비트코인을 매일매일 매수하지 않아도 나라의 잉여 전기라든지 전기값이 좀 싼 곳이 있다라면 국가 차원에서 채굴을 하면 되죠. 채굴을 하면 비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국가가 아직까지도 많지가 않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기회가 있을 때 비트라든지 채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어서 일론 머스크 트럼프를 열심히 밀어줬었는데요. 대선에 1,800억을 쓰고 트럼프 당선 후에 테슬라 주가 상승, 들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 등 해가지고 재산이 98조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야, 진짜 머리가 좋긴 좋구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네요. 98조 중에 10조만 떼가지고 비트코인 좀 사주라. 이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가 마음대로 게리 겐세이를 해임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해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책상 빼고 나가라고 했을 때 게리 겐세이가 안 나가고 버틴다.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소송만 걸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다가 이제는 지도 똑같이 당하게 생겼다. 자, 근데 게리 겐세이 얼마나 얍삽합니까?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이 생각나는 게리 겐세이는 본인이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은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어서는 싱글벙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성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물 ETF에 11억 1천만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11억 1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이 중에 블랙락에서만 7억 5,600만 달러가, 피델리티에서는 1억 3,51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었고 유출이 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었습니다. 부자들이 앞다투어서 비트코인을 쟁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라면 ETF 기준으로다가 규모 면에서 금 ETF를 조만간에 추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유한 자산이 840억 달러 정도로 써있는 금 현물 ETF의 3분의 2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금 현물 ETF 규모를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물 ETF 잡고 나면은 뭘 잡아야 됩니까? 금 시총도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80만 달러를 넘겨야 된다라고 하네요. 까짓거 80만 달러 가지야. 물론 그 전에 10만 달러 먼저 좀 넘어줬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어제 비트를 추매했다는 소식을 내보냈었는데 주식이 다시 한번 전고를 뚫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과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비트 역시 지금 현재 저항이라 불리는 9만 달러를 뚫고 더욱더 높은 곳까지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오늘 분석이 거의 없습니다.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9만 달러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 단타자들 가격이 많이 오르자 익절을 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로 단타자들이 비트를 입금을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어제 드렸었던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팔아봐 열심히 팔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88,000달러. 니들이 팔면은 고래들 ETF가 다 산다. 자, 그리고 반면에 비트코인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매도를 자제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서는 밝혔는데요. 이전 같은 경우 비트 가격이 오르면은 장투자들 비트코인을 팔고 나서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한번 더 많이 줍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인즉슨 고점은 멀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마찬가지로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의하면 비트코인 1개 미만을 보유한 새우로 분류되는 주도들, 개미들 같은 경우 2개월 연속으로다가 계속해서 비트를 매집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의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1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부자들은 여유롭게 비트를 막 사재끼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쌀 때 좀 사지. 이어서 어제 비트코인 20만 달러를 예측을 했었던 피터 브렌트 연말까지 비트코인 12만 5천 달러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근거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미래 이벤트의 조건부 확률을 결정하는 베이지안 확률에 따르면은 이렇게 어려워. 비트코인은 올해 1분기에 보였었던 퍼포먼스를 4분기에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은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12만 5천 달러 완전 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는 최근 좋은 성적을 보여준 이더리움 자금이 꽤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현물 ETF로 2억 9,400만 달러 순유입, 이 중에 블랙록에서 1억 50만 달러, 피델리티에서 1억 1,55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으며 유출된 자금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최근에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래의 솔라나 매집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고래는 최근에 10월 22일 이후로 25만 7,599개의 솔라나를 쓸어 담은 데 이어가지고 최근에는 7,500개를 추가로 주워 담았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앱토스, 비트와이즈가 최근에 스테이킹이 가능한 앱토스의 ETP를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켰더니 가격이 22% 상승을 했었다. 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요. 이어서는 개들의 전설 도지코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 얼마 전에 에이다의 상승을 정확하게 맞추었었는데요. 최근 도지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소 밖으로의 출금도 156% 증가를 하면서 도지코인이 매집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D 시퀀셜 차트를 봤더니 4시간, 12시간 봉에서 매도 신호가 떴었다더라라고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추가적인 상승 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은 아직 찍지 않았다라고 해당 분석가 역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에이다 같은 경우 최근에 삼각 수렴을 상방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다가 1달러 34센트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었고 LG 분석가는 타오, 알트코인들이 지금 비트가 약간 흔들리자 좀 빠져주고 있는데요. 타오는 지금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면은 계속해서 매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샌가 AI 코인들 중에 대장격으로 자리를 잡은 타오. 이어서는 꽤 오래된 코인이죠. 라이트코인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보유자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지난달에 비해 가지고 31% 증가. 이러한 현상은 가격 급등 전에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바닥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라이트코인 차트를 보내는데 야, 이 차트를 봐라. 전혀 좋지 않다.
시간 낭비하지 말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라이트코인이 만약에 해당 추세 위로 올라와가지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오리 선생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코인이 있는데 굳이 왜 이걸 타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겠죠. 그냥 비트만 넣어도 상승률이 훨씬 더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고대 코인은 엘프입니다. 엘프 같은 경우 다가오는 12월 12일 첫 번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어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알트코인들 관련된 ETF를 신청하고 있는 카네리 캐피탈이 이번에는 헤다라 해시그래프 현물 ETF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헤다라 해시그래프도 고대 코인으로 봐야 될까요? 좀 오래된 코인이긴 한데 이번에 다시 한번 빛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이거 뭔가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인지 저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당연히 암호화폐 과세도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몇몇 분들께서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이미 확정된 것이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뜬금없이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에 수용 불가한 입장이다. 아니 이거 뭐 사람 차별하는 건가? 코인 투자자들이 들으면 발끈할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게 계속해서 암호화폐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웬만하면은 방송에서 국내 정치가 언급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잡음이 나고 있네요. 같은 투자자들인데 누구는 세금 걷고 누구는 세금 안 걷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결정이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이번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광조뜻 광고,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채널 응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